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저랑 남편은 30대 후반이고 결혼할 땐 둘 다 비슷한 급의 회사에 다녔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연애하다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맞춰 산다는 게 참 힘들더군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시댁보단 친정이 형편이 더 나았어요. 그걸 의식했는지 시댁에서 저한테 잘해줬고 그래서 처음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걸 잘 몰랐어요. 하긴 친정 아버지는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시댁에서는 두말 없이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만 봐도 친정 재력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친정 엄마가 외할아버지 이어받은 사업 규모가 꽤 컸거든요. 물론 시댁도 형편이 나쁘지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 먹고 살 정도는 충분했는데 양가 모두 결혼 자금 보태줘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는 돼서 큰 장애물 없이 결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 시부모님이 결혼 바로 승낙해 주셔서 놀랐어.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요즘에야 그게 큰 흠이 되진 않는다지만 부모님 세대는 또 그게 아니니까 괜히 걱정 많이 했는데 별 이야기 안 하시니 감사하네.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그런 걸 다 따지시겠어. 인사드리자마자 며느리 너무 참하고 좋다 하시던데.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하시니까 완전 마음에 드신 것 같아. 그러면 나야 감사하긴 한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준비할 것도 많더라. 뭐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지. 어른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적당히 도움 받자. 빚 없이 결혼하게 도와주신다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될까? 안 그래도 집이며 혼수며 필요한 거 다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담되긴 해. 죄송하기도 하고. 에이, 그냥 다 받아. 우리 집에서도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빚 없이 결혼하는 게 어디야. 요즘엔 집 한 채 마련하는데도 돈 꽤나 많이 들잖아. 외곽으로 가도 부담인데. 좀 편하게 하자. 아마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남편이랑 제가 서로 좋아하니 조건은 너무 따지지 않고 저희를 봐서 결혼 허락해주고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양가에서 뭐든 다 도와주신다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서 남들 하는 만큼만 맞춰서 결혼하게 되었죠. 집값도 양가 도움받아 공동 명의로 대출 없이 마련했는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무튼 저희는 또래보다 조금 더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애 생기면 애 낳고 안 생기면 억지로 가지지 말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순탄하게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난 폭풍우가 아니라 남편이 배가 뒤집힐 만한 곳으로 제 발로 걸어갔거든요. 남편은 직장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 바람이 불어 그만두고 선배랑 동업한다고 나섰어요. 그게 큰 화근이었죠. 또 사업을 한다고? 그전에도 사업 노래를 부르더니 이번에 또 한다고? 안 그래도 내가 정년 다 채우고 경험 쌓아서 해도 안 늦는다고 했잖아. 나 말고 친구들도 다 말렸다며. 시부모님도 나한테 당신 사업 못하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 갑자기 또 왜 그래? 그래도 진짜 좋은 거 하나 있단 말이야. 좋은 아이템 있을 때 얼른 시작해야지. 너도 나도 뛰어들면 금방 또 접어야 된다니까. 이럴 때 자리를 빨리 잡아두면 순탄하게 갈 거 아니야. 아니, 암만 그래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 믿을 수 있어? 원래 동업은 하는 거 아니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잘 될 수도 있잖아.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거 아니야? 나 사업 잘 되면 당신도 좋을 건데 우리 선배 사업 보는 안목 대단하거든? 선배만 믿고 하면 수익은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시작도 전에 초치지 말고 믿어봐. 그래도 동업이라는 게 참 돈 문제 얽히기 쉬운 건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회사 급하게 때려치우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사업해도 되잖아. 잘 되면 그때 퇴사하면 되고. 회사는 관두지 마. 알았지? 아야, 알았어.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남편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불안해서 계속 걱정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옆에서 암만 아닌 것 같다. 불안하다고 해도 제 말은 귓등으로 들었고 결국에는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더라고요. 나 직장 그만뒀어. 본격적으로 사업 제대로 해보려고. 뭐? 마음대로 그만뒀다고? 아니, 내가 그만큼 직장을 관두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사업이라는 것도 불안하구만. 앞만 봐도 아닌데 왜 자꾸 고집을 부려? 그리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해? 사업이 애들 장난이야? 아이, 진짜. 왜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초를 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성공하면 그땐 뭐라고 하게? 내가 내일도 마음대로 못해. 당신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피해가 안 가다니. 사업 잘 안 되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수입도 없이 사업 준비하는 동안 나 혼자 벌어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책임감도 못 느껴? 거기다 빚내서 사업한다며? 그 빚은 누가 다 갚아? 잘 안 되면 그거 다 나보고 갚으라고? 암만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 중요한 건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업 준비하면서 수입 마련할 것도 다 생각해뒀어. 빚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데 이 정도 자금은 있어야지. 왜 자꾸 그래? 사업 안 돼도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신경 꺼.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준다니까. 걱정 마.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거라며 호언장담했어요. 괜히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은 하던데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둔 채 선배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결국엔 탈이 났죠. 알고 보니 그 선배라는 사람이 돈만 노린 거였고 남편은 기존에 투자한 돈을 다 까먹게 되었어요. 선배가 잠적해서 돈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 선배라는 사람 아직도 전화 안 돼? 갑자기 사무실에 안 나오더니 잠수 탔어. 선배가 투자 유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사업이라고 추진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여태 투자한 돈은 어떻게? 못 찾는 거야? 당신 빚까지 내서 일 시작했잖아.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돈 다 맡긴 건 아니지? 그게 선배가 투자자 유치하고 필요한 일은 다 처리해서 선배가 돈 관리를 했거든. 아직 인력 충원도 안 돼서 선배가 싹 다 쥐고 있었는데. 뭐? 그럼 돈 다 갖고 잠적한 거야?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게 내가 불안하다고 했잖아. 아휴, 일단 신고부터 하자. 요즘에 수사도 빨리 되던데 잡겠지. 일단 잡고 봐야지. 안 그래? 더 늦으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찾게 신고하자. 제 말에 남편은 선배라는 인간을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해외로 튀었는지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또 말렸던 사업을 억지로 하다가 결국엔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실패했고 돈만 한 번에 날리게 되었죠. 그 뒤로 이혼하니마니 말이 나왔어요.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리던 걸 혼자 고집부려 추진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에서도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전부 저한테 헤어지라고 난리였고 친정 엄마는 아예 신혼집에 찾아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서방, 그러게 말리지 않았나? 없던 빚까지 내서 분수에 안 맞게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 안 그래도 나도 사업한다는 말 듣고 그건 아니다 싶어 말리지 않았나? 근데 자네 뭐라고 했나?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실망 안 시킨다고 했지? 결국에는 이렇게 빚만 지고 내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해준 줄 아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당장 돈도 없고 빚만 지고 애 혼자 벌어서 둘이 사는 게 쉬울 것 같나? 빚은 어떻게 갚을 거고 앞으로 계획은 있어?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습니다. 매번 말로만 지금 이혼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니 그리 알게. 친정 엄마는 정말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혼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냐며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애들 갈라서게 하지는 말자고 매달렸다고 해요. 남편이 싹싹 빌고 시어머니도 계속 잘못했다고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하며 매달리니 친정에서도 일단은 이혼까지는 밀어붙이진 않았어요. 저도 진짜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아도 되나 고민이 됐는데 하지만 정이라는 것도 참 무섭고 남편이 일용직이라도 나가며 알아서 빚 갚는 모습 보여줘서 두고 보기로 했어요. 오늘 일 나간다고? 하루만 하는 거야? 또 건설 현장 나가는 거 아니지? 거기 가서 다치면 어떡해? 아, 오늘은 다른 일이야. 공장에서 일해보기로 했어. 거기서 괜찮으면 쭉 다녀보려고.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하니까 뭐든 해야지. 내가 빚만큼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조심할게. 열심히 갚고 있으니까 믿어줘. 막상 일용직 전전하며 안 하던 일하고 빚 갚는 모습을 보니 안 됐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한테 설설기면서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수그러들었죠. 요즘 김서방 일 열심히 하니? 몸은 괜찮고? 일 매일 나가지.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 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빚 갚는 거 도와준다 하면 자존심 상할 거고 솔직히 생활비 하는데도 빠듯해서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래, 김서방이 알아서 하게 놔둬.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네가 생활비 책임 안 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렸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게 놔둬봐. 그래도 너한테 다 맞추고 우리한테도 계속 미안해 하니까 참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이혼시켰을 텐데. 에휴, 너무 그러지 마요. 아무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알았죠? 시댁에서는 저만 보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며 그저 잘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저자세로 나왔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마워했지만 아무튼 남편 빚 때문에 제가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니 시댁에서는 그저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심각하게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양가에서 도와준 덕분에 빚 없이 결혼해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다행히 아직 애도 없던 상황이라 둘이 어찌 살기엔 괜찮았고요. 그러다 남편이 뭔가 결심을 했는지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래서는 미래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언제까지 비전 없는 일만 하겠어. 이미 재취업도 힘들고 하니 음식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대신 잘 되는 데 가서 직접 배우고 발로 뛰면서 실패 안 하게 노력할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니까 믿어줘. 또 사업을 한다고? 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겠지만 당장 사업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음식점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 괜찮겠어? 지금 빚도 있고. 아, 빚은 꽤 갚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신용 점수도 많이 회복돼서 일 배우면서 빚 갚고 돈 좀 모아서 오픈하면 될 것 같아. 필요하면 대출 조금 낼 수는 있는데 또 빚 많이 내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 장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저번에 되게 화내셔서 나도 말 꺼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작은 가져올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아무래도 내가 대출 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당신이 대출 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잖아. 괜히 무리하면 나중에 힘들까 봐 처가에 좀 부탁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시댁은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 대느라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기댈 데가 친정밖에 없었는데 제 선에서 말하기는 어려우니 남편한테 직접 부탁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또 남편이 사업한다 어쩌고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무서워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친정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자기 계획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장모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제대로 배워서 사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오픈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데이고 또 사업을 한다고? 자신 있는가?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자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가?
그냥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공무원 준비라도 하던가. 그게 제가 이제 와서 취업하기도 힘들 것 같고 시험 준비도 버거워서요. 아직 빚도 남았는데 또 빚 내긴 어려워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돈만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갚아 나갈 테니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생각은 해보겠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친정에서는 나름대로 가족 회의하면서 도와주니만이 계속 의견이 분분했어요. 처음에는 안 도와주려다가 이번에만 믿어보기로 했고 남편이 가게 오픈할 때 투자 개념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지요. 남편도 맛집으로 소문난 데 가서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남편은 정말 일을 갈고 열심히 일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기대도 됐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남편은 물류 운송이며 홀서빙, 설거지, 재료 관리 등등 여러 부분을 다 배운 다음에 본인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때 친정에서 지분을 절반 가져갔고 남편이 기존에 사업한다고 난리치면서 빚낸 걸 다 상환하면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와줬어요. 나 사실 처가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실 줄 몰랐어. 솔직히 투자금 다 받아가고 수익금 가져간데도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잘할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본사에 떼이는 게 없으니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처가에도 잘해드릴 수 있어. 그래, 뭐든 잘하겠지. 잘 돼야 하고. 이번엔 진짜 잘해보자.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저도 이번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옆에서 뭐든 도와줬어요. 남편은 가게 운영에 몰두했고 열심히 한 덕분에 빚 얼른 갚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도 저를 봐서 마케팅이며 필요한 걸 알게 모르게 지원해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이니 음식점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며 시댁이며 친정에 고마워하고 저한테도 늘 고마워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가기만 하면 쉬라고 하기 바빴고 남편이 음식점 하니 남편 보고 부엌일을 거들라 했지요. 어머님, 자꾸 저한테 쉬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저도 뭘 거들어야죠. 어머님 움직이시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 불편해서 안 돼요. 아니다. 아범이랑 하면 돼. 네가 뭐하러 자꾸 힘들게 움직여.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냥 앉아서 쉬어. 시댁 왔다고 불편해하면 내가 더 불편하다. 알았지? 저도 눈치껏 도와줬지만 남편이 주가 돼서 시댁 제사며 필요한 거 챙겼고 친정에 가도 남편이 우리 가족한테 정말 잘했어요.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장모님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거 영양제라 홍삼인데 챙겨 드세요. 이건 LA 갈비예요. 처가 식구들 다 같이 드시라고 넉넉하게 사왔어요. 아니, 자네는 사업하면서 빠듯할 텐데 뭐하러 자꾸 이런 걸 사들고 와. 빈손으로 와도 돼. 처가 식구들한테는 늘 고맙죠. 고마운 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갚을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챙겨드리려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다 사드릴게요. 남편이 사업도 순조롭게 잘 되고 친정에도 잘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남편을 인정했어요. 다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며 칭찬 일색이었죠. 그렇게 이젠 좀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점점 남편 가게가 잘 되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친정에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게 일이 바쁘다며 친정에 잘 안 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전화나 용돈 같은 건 일절 다 끊어버렸고 맨날 늦게 들어왔다 일찍 나가버려 대화도 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주는 것처럼 용돈 챙겨드리고 선물 보내면서 덜 섭섭하게 중간에서 조율을 했어요. 엄마, 요즘 김서방이 많이 바쁜가 봐. 자주 못 가도 너무 서운해하진 마요. 나한테 택배 보내달라고 부탁하던데 잘 받았죠? 택배 받았어. 솔직히 서운하긴 하지. 그래도 김서방이 그 전에 잘해준 것도 있고 맨날 바쁘게 돌아다닌 거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 김서방이 나한테 매달 수익금을 분배해 주잖아. 그래서 내가 가게 잘 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매출이 올라가니 바쁠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얼굴 좀 비추라고 해. 그러니까 장사하니 주말에도 나가야 해서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더라고. 안 그래도 찾아뵙고 와야 하는데 맨날 이렇게 바쁘다면서 쩔쩔매니까 참 안 됐지 뭐. 그래,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해. 오면 맛있는 거나 해줘야지. 친정에서 신경 써주는 거랑은 다르게 남편은 친정에 아예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명절에도 가게 오픈해야 한다며 친정에 안 가더라고요. 나 가게 오픈해야 하는 거 알지? 당신 혼자 다녀와. 우리 집에는 안 가도 돼. 나 혼자 친정 가라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빼서 얼굴 보고 올 수 있잖아. 우리 식구들이 다 김서방 어디 갔냐고 찾던데. 나 바쁘다니까. 내가 처가 안 가는 대신 당신도 우리 집 안 가도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인사도 안 가는 게 말이 돼? 당신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본 도리는 해야지. 아 몰라. 알아서 해. 가던가 말던가. 아무튼 난 못 가. 그래 알고? 처가에도 대충 얘기해. 바쁘다고 하면 알아듣겠지. 아니 무슨 말버릇이 그래?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변하냐? 도움받을 땐 가서 무릎 꿇고 빌더니. 아 그래서 내가 수익금 나눠주잖아. 그거면 되지 뭘 그래. 집에 돈 좀 많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그게 네 돈이야? 이젠 내가 돈도 더 잘 버는데 어디서 자꾸 큰 소리를 쳐. 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더 따져봤자 말도 안 통하니 그냥 어떻게 하든 말든 내버려뒀죠. 저는 거리상 친정부터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갔어요. 이번에도 또 혼자 가니 친정 식구들이 서운해하다가 화도 내더라고요. 명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얼른 나섰고 시댁에 갔어요. 제가 예정보다 일찍 시댁에 가니 남편이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따졌죠. 당신 친정에는 못 간다고 하지 않았어? 시댁도 갈 시간 없다면서. 근데 왜 여기 있어? 가게 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시댁에 올 여유가 있으면 적어도 친정에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해. 그렇게 도와줬는데 전화도 안 해준 게 말이 돼? 그렇게 도움받았으면서? 내가 도움 받은 만큼 잘 해줬고 지금도 수익금 떼주잖아. 그거면 되지. 왜 자꾸 그래. 아 진짜 짜증난다. 시어머니도 합세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니 듣자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잡아? 돈 잘 버는 남편 바가지를 왜 긁어? 우리 애가 이제 너보다 수입도 많고 능력도 좋은데 네가 남편 내조를 잘해야지. 싸가지 없게 남자 위에 기어 오르려고 해.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지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범이 처음에 사업 망했을 때 다들 눈 감아준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번에도 친정에서 사업하는 거 도와준 거 기억 안 나시냐고요. 암만 바빠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야, 네가 며느리 도리 안 하는 것부터 고쳐. 어디 시댁부터 안 오고 친정부터 가. 너네 집에서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매번 친정부터 갔다 시댁에는 대충 기어오고 시댁부터 오는 게 맞지. 아니, 거리상 친정부터 가는 게 맞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면서요. 너 내가 그렇게 하란다고 진짜 그렇게 해? 어휴 속 터져. 이렇게 어리숙한 거랑 뭘 한다고. 됐다. 넌 그냥 가라. 너 없어도 차례 지내고 다 갈 수 있다. 언제 뭐 거들기라도 했어?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혼자 가만히 있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계속 되도 않는 말로 난리였죠.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겠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집에 갔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정말 폭풍우가 얼마나 몰아치던지. 이래서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야 이혼하자. 너 엄마한테 하는 꼬라지 보니 더 데리고 살 필요도 없겠다. 이제 내가 능력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저가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거든. 너한테도 정이 든 지 오래니까 빨리 이혼하자. 이혼하면 집도 나눠 가져야 하니까 도장 찍기 전까지 네가 거기서 살던가
난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출퇴근하고 지낼 테니까 빨리 정리하자. 뭐? 미쳤어? 아니, 네가 나한테 도움 받은 게 얼만데 어딜 이혼을 들먹여? 장난해?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해? 그 전부터 쭉 생각해 온 거야. 앞으로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이혼하자. 너네 집안이 우리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아냐? 이젠 우리 집이 더 잘 사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이혼하자. 너도 마음 뜬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을 거 아니야.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할 말이 없어서 이혼까지 들먹이냐? 난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의 이혼 선언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허무했죠. 남편은 정말 그 뒤로 짐을 대충 싸서 나가버렸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버티니 시어머니까지 저를 들들 볶았어요. 여태 애비 없는 집안이라도 돈 좀 있다고 꾹 참았는데 이제는 양친 다 살아 계신 멀쩡한 집안 사람하고 결혼시키려 한다. 돈 있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청도가 있지. 너네 집안하고 더 엮이기 싫으니 얼른 도장 찍어라. 어머님, 도대체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도움 받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세요? 우리의 말대로 그 정도로 갚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아우, 빨리 도장 찍으라니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왔고 저도 말이 안 통하는 데다가 황당해서 진짜 이혼해줘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못 참고 급기야 친정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평소라면 우리 엄마 쳐다도 못 보는 양반이 자기 아들 돈 좀 번다고 우리 엄마를 찾아간 거였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이혼 소장을 들고 갔다고 해요. 사부인, 우리 아들이 이제 당신 딸보다 훨씬 능력 좋으니까 이혼시키죠. 우리 아들 능력에 맞는 잘 살고 양친 살아계시고 얼굴이며 몸매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새 여자 찾아서 새 장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혼하게 얘기 좀 해줘요. 안 그러면 바로 소장 접수할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이혼이라뇨? 며느리가 얘기도 안 했나 보네. 이거 진짜 소송 걸려고 써온 건데 이혼 안 시키면 바로 법원에 갖다 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되지도 않는 논리로 으름장이었고 친정엄마도 황당했다고 해요. 진짜 소장 작성해서 갖다던데 어이가 없었죠. 예, 그쪽에서는 소송할 입장도 안 되면서 저러더라. 웃기지도 않아. 미친 인간들이네. 엄마, 나 이혼 안 해줄 거야. 5기로라도 이혼 안 해줄 거야. 저런 집안하고 뭐하러 더 보고 살아. 괜찮아. 걱정 말고 도장 찍어. 너 이혼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그쪽도 아주 죽어날 거다. 대신 합의만 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조정으로 이혼하자고 해. 알았지? 이젠 네가 더 잘 사니까 위자료 제대로 내놓고 재산도 철저하게 나누자고 해봐. 자존심에 그렇게 할 거다. 이혼하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해준 건 기억도 못하고 저러는 게 참. 마음 떠난 인간 뭐 알아붙잡아.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벌써 여자 만나고 있을걸. 이제라도 인간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 애 없을 때 얼른 이혼해. 저는 황당해서 이혼은 안 해주려고 했는데 강인한 엄마 모습을 보고 그냥 믿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이혼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전 남편 가게 지분 절반 있는 거 싹 빼간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그놈이 지분 다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냐고. 수익금 나누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하다는 거야. 앞으로 용돈 더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지. 갈수록 그놈이 변하는 모습에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는데 아주 못된 놈이더라고. 아휴,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괜히 도와줘서 아니야. 그때 안 도와줬으면 너랑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빨리 이렇게 된 게 나아. 이렇게 되니 또 인간성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 솔직히 괘씸하긴 하지. 이혼하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바로 투자 철회한 거니까 뭐. 투자금 냈던 거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바로 준다더라. 저도 몰랐는데 계약서에도 자세히 보니 친정엄마가 지분 빼면 투자금 전액 즉시 환수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전 남편은 내가 그 돈도 없을까 봐 하며 웃으며
투자금 바로 입금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돈을 벌어뒀으니 강하게 나올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인연이 끝나나 했는데 전 남편이 얼마 못 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 인간 진짜 상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랑 이혼까지 해놓고 이제와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는 건지. 내가 뭘 도와줘? 이혼한 마당에 우리 연 끝났는데 왜 갑자기 그래? 아니, 갑자기 매출이 팍팍 줄어드니까 나한테 하더라고. 장모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이 클 줄은 몰랐지. 뭐? 어따 대고 장모님이래? 이혼한 마당에 무슨 장모님이야? 집안끼리 연 끊긴 거 몰라? 그렇게 돈 잘 번다고 네가 더 잘 산다고 나가더니 꼴 좋네. 돈 받다가 안 받으니까 그제서야 그게 크다는 걸 알았어? 듣자 하니 전 남편도 막상 우리 엄마가 마케팅이며 지원 싹 끊으니까 그 영향이 크다는 걸 뒤늦게 알았나 보더라고요. 친정에서 알게 모르게 챙겨주던 게 사라지니까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데 사실 당연한 거죠. 마케팅만 제대로 안 해도 신규 고객이 팍팍 줄어들 텐데 자기가 돈 좀 버는 게 다 지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죠. 뒤에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파서 병원비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데 자꾸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문제더라. 그러게 우리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 돈 좀 번다고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꿀 좋네. 혼자 알아서 한다며. 알아서 해봐. 내가 뭘 도와줘.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주라. 거기다 지금 직원들이 한 번에 다 그만둔다고 2주 안에 나간다고 하는데 당장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다 무조건 나간다며 잡히지도 않고 너무 힘들거든. 제발 도와줘.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한테 뭘 바래. 너 왜 이래? 상식적으로 이혼한 전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씨알이 먹힐 것 같냐? 그래도 우리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왔는데 제발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장모님한테 말씀 좀 잘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뭘 우리 엄마한테 뭔 말을 해. 난 못해. 네가 가서 해. 그리고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는 하루 만에 그만둬도 뭘 어떻게 못하잖아. 네가 사장이니 네가 알아서 사람 구해야지 뭘 나한테 와서 하소연해. 매출이건 직원이건 알아서 잘 해봐. 저는 그렇게 매몰차게 전 남편을 쫓아냈고 전 남편은 어깨가 축 처져서 터덜터덜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 가게에서 오래 일한 직원 대부분이 친정 엄마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사업하실 때 엄마가 보고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건지 전 남편이 일 잘하는지 서비스 괜찮은지 살펴보려고 아는 사람들이 다 일하게 만들어둔 거였죠. 저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한 줄 몰랐어요. 와, 난 엄마가 그렇게 준비를 해뒀을 줄은 몰랐네. 아주 작정하고 스파이까지 심어뒀구만. 그놈이 믿을 만한 종자여야지. 사업하다 한 번 말아먹은 인간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 영 아니다 싶으면 투자금 회수하려고 했는데 잘나길래 놔뒀어. 직원 복지도 괜찮아서 믿었는데 돈 좀 번다고 저렇게 나오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일하던 직원들을 아는 분 가게로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알선한 거야. 아마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이 대거 빠져나가 골치 아플 거다. 잘 됐지 뭐.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혼하라고 했구나 싶었고 차라리 빨리 헤어져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매달리는 걸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까? 전 남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들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상간녀가 어딜 뻔뻔하게 찾아오는 건지 이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위자료라도 받아낼 건데 이혼 다 하고 시간 지나 찾아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한참 전부터 저 몰래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자가 있으니까 바로 새 장가 들 수 있어서 이혼하자고 난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날 왜 찾아온 건데요? 이혼한 마당에 그 인간하고 잘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날 찾아왔어요? 저도 처음엔 그 사람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도 저를 진짜 며느리라며 네가 내 며느리라고 인정해줬거든요.
내도 잘하고 참하다고 지금 있는 애랑 빨리 이혼시키고 가게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니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연매출 30억 나오는 매장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며. 우리 아들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라고 하니 저도 떠밀리듯 계속 만나게 된 거죠. 이게 피해자인 척하는 꼴이 어이없고 역겨웠지만 일단은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빨리 식 올리지. 저도 빨리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자마자 그 사람 가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서 결혼도 자꾸 미루더라고요. 사실 이혼 직전에는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는데 그쪽에서 나몰라라 하면서 알아서 낳아 키우던가 하는 식으로 낳은 거예요. 완전히 배째라. 난 모른다는 식이었죠. 아니, 아이를 가졌다고요? 근데 왜 쫓겨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어머님이 저를 매몰차게 쫓아내더라고요. 지금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데 뭘 자꾸 결혼 타령이냐고. 애까지 닳고 오면 힘들어 안 된다며 가게 안정되면 결혼하자던데 점점 사람을 홀대하니까 아니다 싶어서 몰래 알아듣던 그쪽 번호를 연락하고 찾아온 거예요. 암만 그래도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이게 무슨 낯짝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죠. 저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뭐라도 해야겠어서요. 그쪽한테 얘기하면 같이 그 사람 물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지만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같이 복수하는 게 어때요?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저는 일단은 그 여자 말을 들어주는 척 했어요. 들어보고 쓸만한 이야기다 싶으면 저도 복수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도 웃긴 게 멍충이같이 술술 불더라고요. 저 같으면 혼자 알고 있다가 알아서 했을 텐데 그 여자는 그런 것 하나 혼자서 못하는 건지 굳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음식점들 보면 가게 앞에 재료 배달해놓고 그냥 가잖아요. 전 시어머니가 그걸 훔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음식점에서 쓰려고 절도죄까지 저지른 거죠. 전 시어머니가 일꾼인 척 위장하고 주변 음식점들 돌면서 재료를 훔쳐다가 가게에 날랐다던데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상간녀가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럼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 함부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증거는 있어요. 제가 증거 다 찾아뒀죠. 그건 참 다행이네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태까지 안 걸린 걸 보면 웬만해서는 눈에 안 띄었을 텐데. 예전에 제가 가게에 생각보다 일찍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평소에는 멀끔하게 다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입고 다닌 거예요. 비닐에 뭘 담아서 들고 왔다 갔다 하던데 앞만 봐도 일이 많아 보여서 도와드릴까 싶어 말 거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와줄까 물어봐도 신경 쓰지 말라며 홀에나 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할수록 암만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슬쩍 뒤를 캐니까 주변 가게를 짝 돌면서 식재료를 훔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가게 앞에서 직원인 척하며 비닐에 재료 몇 개 담아서 가게 뒤편으로 돌아서 또 다른 가게로 다니더라고요. 뒤쪽으로 가니 주방 뒤편에서 다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문적으로 가게털이 하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결혼할 사이면 굳이 사진을 찍어서 남길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정식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꾸 결혼도 미루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식구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어머님 따라다니며 사진 찍었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잘 됐다 싶어 그 증거를 달라고 했고 그 상간녀보다 먼저 선수 쳐서 움직였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 내연녀랑 손잡고 복수를 같이 하겠나요? 전 남편이랑 바람 피우던 여자랑 뭘 의논하고 뭘 같이 하겠어요? 상간녀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앞에서 모자란 게 있다고 당당하게 나타나는 건지 참 버릇 없어도 정도가 있지요.
아직 새파랗게 어리던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망친 건 안 됐다만 저도 잘한 거 없으니 그 정도는 당해봐야죠. 증거를 가지고 전 남편 주변 식당 사장님들한테 싹 다 뿌리면서 여태 물건 개수 안 맞지 않았냐고 물건 털어가는 미친 여자 있으니 절도범 잡으라고 했죠. 그때 주변 상권이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들이 안 그래도 물건이 자꾸 비더라.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거라 야채 가게에 괜히 뭐라고 하고 말았다. 알바생 없는 시간이라 누굴 추궁하지도 못했었다 하면서 어이가 없어 했어요. 되게 소소하게 없어지니까 CCTV 돌려볼 생각도 못했다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짓을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죠. 그리고 바로 전 시어머니를 단체로 신고하겠다며 다들 움직였고 결국 전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꽤 세게 받았다고 해요. 확 그냥 깜빵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범이라 그 정도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 치니까 상간녀가 또 찾아와서 따지다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였는데 혼자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혼하려고 쓸 거였는데 같이 하자니까 왜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쪽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발로 툭 쳤어요. 아이쿠 실수. 난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 줄 모르고 쓰레기인 줄 알고 쳤네. 그나저나 여기 왜 이렇게 큰 쓰레기가 있는 거야? 갖다 치우라고 해야겠다. 그대로 상간녀를 개무시하고 그 자리를 떴죠. 그러게 어딜 함부로 나서길 나서는 건지 정신머리가 없어도 저렇게 없나 싶어 고개가 절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뒤에 평화로워졌어요. 전 남편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지인 통해서 들었는데 너튜브에 안 좋게 올라가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 남편이 하던 가게 있잖아. 누가 초심 잃은 음식점이라고 너튜브에 올렸대. 나도 몰랐는데 누가 보여줘서 알았지 뭐야. 그 가게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서비스 수준이며 음식 맛이며 완전 별로라면서 올라왔다더라고. 안 그래도 맛이 변해서 나도 안 갔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오니 더 사람들이 안 가지. 그런 거 잘못 올리면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그 너튜브 괜찮대? 아, 상호를 정확하게 유추하지는 못하게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신고할래도 할 수가 있나? 근데 누가 그 가게라는 걸 알고 소문에 소문이 났다고 해. 그러니 나도 알게 됐지. 나도 원래 소문에 둔감한 편이잖아. 근데 내가 알 정도면 말 다 했지? 아무튼 그렇게 너한테 호위대하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한때는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잘 됐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혼하자 난리치더니만. 아무튼 자업자득이지 뭐. 사실 그 영상 아니었어도 이미 일하던 사람들 다 나가버렸고 엄마가 도와주던 거 사라져서 새 고객도 안 찾아왔거든요. 맛도 서비스도 다 퀄리티가 떨어지니 당연히 가던 사람도 안 가게 돼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게다가 전 시어머니가 물건 훔치고 다니던 것도 다 퍼져서 그 두 모자는 동네에서 고개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가게 운영도 힘들어졌으니 문 닫아야 했죠. 가게 쫄딱 망하고 빚만 져서 산다던데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더니 저렇게 됐나 싶어 고소했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저렇게 한 방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으니 편하게 지내려고 해요.